논문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논문 제목은 Chance Constraint Optimization for Active Distribution Networks with Virtual Power Lines 이고요. 해당 논문의 목적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이 ESS 및 이제 인버터로 이제 개통 손실 최소화 및 전압 안정도 유지에 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은 해당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압 제약을 Chance Constraint로 이제 리포메이션을 해서 좀 더 결과적으로 이제 목적 함수를 최적화를 좀 더 초점을 맞췄다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을 제가 선정하게 된 계기로는 이제 가장 라우터랑 유사하게 동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과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시도 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이 이제 브랜치 플로우 모델이랑 버추얼 파워라인 모델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은 모델부터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이 PQ, 즉 그 넷 PQ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G가 generation, L이 당연히 로드입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논문에서 식이 잘못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S가 이제 VI 컨주게이트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파워 밸런스 4번식으로 이제 5번, 6번 PQ 나오고 이제 7번 같은 경우는 2번, 3번으로 이제 유도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브랜치 플로우 모델이 이제 다음과 같이 9번식으로 도출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스토리지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는 이 스토리지 유닛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ESS 이제 제약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Virtual Power Line 제약 조건이 13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한쪽 다시 그림으로 가면은 한쪽 스토리지 유닛이 충전 혹은 방전을 하면 이 반대쪽 스토리지 유닛은 이와 반대로 동작하게 제약 조건을 만들어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uncertainty 불확실성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고려한 게 이제 PV 발전 그리고 부하에 대해서 이제 모델링 하게 됐는데요. 나머지는 다 같음으로 14번씩만 보면은 이제 PV 인젝션된 발전량이 이제 예측된 양과 이 확률적 변이로 나와 있는데 이 확률적 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예측 오차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확률적 변이 같은 경우는 이 다음과 같은 가우시안 정규 분포, 즉 평균이 0이고 코베렌스가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chance constraint second, 여기서 이제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 방법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8번 이 전압 제약을 다음과 같은 chance constraint로 이제 리포메이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식 같은 경우는 지금 non convex 하기 때문에 이를 이제 컨벡스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은 이제 뒤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그거는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21번 목적 함수로 가면은 손실 최소화가 목적 함수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나머지 제약 조건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면 이 IEEE 스탠다드 1547-2018 이에 따른 제약 조건이라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다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 제약을 찬스 제약으로 바꾸는 리포메이션 하는 과정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대신 가정을 합니다. 이 7번 식에서 보이시는 이 델타 V가 이 전압 편차인데 여기서 이 전압 편차는 이제 PV와 V의 예측 오차로 발생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크시 I가 이제 불확실성 개수구 민감도 행렬은 이제 여기 보이는 타우로 나와 있습니다. 해당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민감도 행렬 센시티비티 매트릭스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디버스 계산 방법이라고 노드 전압이 상수를 두고 계산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일제 타일러 확장을 해서 확장을 하였고요. 그래서 19번, 20번씩이 다음과 같이 이제 확장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아무래도 찬스 컨스트레인트 자체가 여기 써봤듯이 이제 예측 오차가 평균이 0이고 가우시안 포프를 따르는 선형함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목적 함수는 34번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3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케이스 스터디에서 나오는 또 다른 그 찬스 컨스트레인트가 아닌 이제 서스 컨스트레인트라고 다른 제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로 가게 되면은 먼저 개통을 말씀드리게 되면 IEEE 33버스를 이제 두 개 VPL로 묶어놨고요.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이 두 개통이 부하나 PV 발전량이 모두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음과 같이 아예 부하가 다른 걸 알 수 있고요. PV 같은 경우도 아예 다른데 이 세로축 같은 경우는 또 오타인 것 같습니다. PV 발전량이 맞고요. 그래서 이 파란색과 이 그레이한 영역의 차이는 이 파란색은 이제 PV 인버터의 발전 예측량이고요. 써있듯이 이 회색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신뢰 수준 95%의 신뢰 수준을 가진 예측 구간으로 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찬스 컨스트레인트랑 하드 컨스트레인트, 즉 이제 전압 제약을 그 찬스 컨스트레인트로 리포메이션 하지 않은 것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목적 함수 좀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찬스 컨스트레인트가 좀 더 개통 손실에 있어서는 좀 덜 손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번, 9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러면은 파워로스 말고 볼티지 디비에이션은 어떠냐를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데이 헤드 스케줄링, 전일 스케줄링으로 이제 각 노드별 전압을 이제 측정하게 되었는데 찬스 컨스트레인트 보면은 이 부분, 즉 이 그린 라인이 0.95PU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그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T19, 즉 19시 쯤에서 보게 되면은 파워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30%나 완화가 됐는데 정확히 수치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볼티지 디비에이션 같은 경우는 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 T18일 때는 이제 좀 로스가 좀 19에 비해서는 덜 완화됐지만 그럼에도 이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violation probability가 5%인데 그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ESS 같은 경우는 이제 VPR을 잘 동작하느냐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 서스트인데요. 결과적으로는 다시 수식으로 넘어가면은 좀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페널티로 해당 논문에서는 이 웨이트 가중치를 주어서 페널티를 부과하는데 이제 해당 논문은 오메가 2를 좀 더 오메가 1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높게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셋을 비교하게 되면은 다시 둘을 비교하게 되면은 서스트와 찬스를 비교하게 되면은 해당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뭐 로스나 디비에이션은 나와 있는데 그러면 동일 바이올레이션 대비 볼티지 바이올레이션 대비 파워로스는 얼마나 될까? 그래서 제가 따로 계산해 본 결과는 한 0.5% 정도 찬스가 소프트에 비해서 더 높게 로스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 스터디로는 이제 개통을 확장시킵니다.
원래 33 버스끼리 했었다면 이제 69와 85인데 이제 뭐 부하나 PV 프로파일은 다 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네,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게 로스는 당연히 줄고 있고요. 그래서 봐야 할 점이 이제 뭐 디비에이션은 줄었는데 개통이 커졌다고 해서 이 퍼센티지만 보면 또 줄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숫자로 보시면은 오히려 그냥 개통이 커졌는데 전체적인 로스가 아예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논문은 이제 VPL 기반으로 이제 제약 조건을 이제 완화를 해서 목적 함수의 최적화를 이제 향상시킨다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제 여기서 써있듯이 이 violation probability가 5%인데 그러면은 이 5%에 근접했을 때 전압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가 따로 나와 있진 않아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VPL과 이 라우터에 간에 이제 비교를 하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VPL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상의 선로다 보니까 라인 손실이 없는데 라우터 같은 경우는 이제 선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좀 더 손실이 클지 혹은 라우터와 VPL에서 이제 위에서 케이스 스터디에서 나와 있듯이 개통을 확장시켰을 땐 또 어떤지 비교를 하면은 좀 더 좋을 것으로 혹은 그 과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논문 세미나 마치겠습니다.